왜 어떤 순간은 마음속에 남고 어떤 순간은 흔적조차 없이 사라질까? 그것은 단지 육체의 문제도 감정의 문제도 아니다. 그 순간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의 언어가 오갔기 때문이다. 인간은 누구나 누군가와 가까워지고 싶어 한다. 그러나 진정한 친밀함은 단순한 접촉으로는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것은 두 영혼이 서로를 알아보는 조용한 대화, 즉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교감이다. 우리는 때때로 육체를 통해 마음을 확인하려 하지만 정작 마음이 닿지 않은 관계는 오래 남지 않는다. 몸은 기억하지 않는다. 그러나 영혼은 기억한다. 융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한 것은 운명처럼 반복된다. 친밀함도 그렇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같은 패턴을 되풀이한다. 사랑을 원하지만 두려워한다. 가까워지고 싶지만 동시에 도망친다. 그 이유는 단순하다. 진정한 친밀함은 자아의 벽을 허무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곳에는 방어도 역할도 가면도 없다. 오직 있는 그대로의 나와 너만이 남는다. 어쩌면 당신도 그런 기억이 있을 것이다. 누군가의 눈빛, 손끝, 숨소리 하나가 내 안에 무언가를 흔들던 순간, 그때 느꼈던 것은 단순한 욕망이 아니었다. 그건 말없이 서로의 내면이 서로를 인식한 찰나의 깨달음이었다. 그렇다. 친밀함은 단지 두 사람이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존재가 존재를 알아보는 일, 내면의 진실이 상대의 진실과 맞닿는 신성한 사건이다. 오늘 우리는 이 여정을 통해 그 기억을 되찾을 것이다. 잊혀졌던 감정, 미묘한 눈빛, 마음의 떨림 속에 숨겨진 5가지 심리적 비밀을. 그것은 단지 남자에 대한 이야기이면서 동시에 인간의 깊은 본성에 대한 이야기다. 당신이 그 언어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면 이제 시작하자. 진짜 친밀함이란 무엇인지 그 기억의 문을 천천히 열어보자. 우리는 종종 쾌락을 통해 사랑을 확인하려 한다. 그러나 그 쾌락의 순간조차 지나가고 나면 마음속엔 묘한 공허함이 남는다. 그 이유는 단순하다. 우리는 행위의 표면에서만 머물고 그 행위가 내포한 의미의 깊이를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진정한 친밀함은 육체의 교류를 넘어선다. 그것은 말없는 메시지, 감정의 파동, 그리고 두 영혼 사이를 오가는 보이지 않는 에너지다. 융은 인간의 욕망을 단순한 본능으로 보지 않았다. 그는 그것을 정신의 언어, 즉 무의식이 자에게 말을 거는 방식으로 이해했다. 우리가 욕망을 느낄 때 그 안에는 의식이 아직 깨닫지 못한 무언가를 향한 갈망이 숨어 있다. 남자든 여자든 우리는 그 갈망을 통해 자기 자신을 발견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메시지를 듣지 않는다. 육체가 느끼는 즉각적인 자극에만 집중하고 그 밑에서 움직이는 심리적 의미를 무시한다. 그래서 관계는 반복된다. 새로운 사람, 새로운 감정, 새로운 흥분 속에서도 결국 같은 외로움으로 돌아온다. 진짜 물음은 이것이다. 나는 지금 무엇을 전하려 하고 무엇을 받으려 하는가? 육체의 행위 안에서 우리는 언제나 의미를 교환하고 있다. 그 의미는 말로 표현되지 않지만 감정으로, 눈빛으로, 무의식의 깊은 차원에서 오간다. 어떤 남자는 육체를 통해 인정받고 싶어 하고 어떤 여자는 그 안에서 사랑을 확인하려 한다. 그러나 진정한 연결은 그 어느 쪽도 아니다. 그것은 존재가 서로의 내면을 비추는 경험, 나를 넘어 너를 느끼는 순간에 이루어진다. 윤근 말했다. 사람은 관계 속에서만 완전해진다. 그 완전함은 단순히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관계를 통해 자신의 무의식과 마주하는 용기에서 비롯된다. 진짜 친밀함은 그래서 불편하다. 그것은 나의 상처, 나의 두려움, 나의 불안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그러나 바로 그 지점에서 성장과 변형이 일어난다. 육체를 넘어선 친밀함은 결국 나 자신과의 화해를 배우는 길이다. 그러니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당신은 지금 누군가와의 관계 속에서 쾌락을 느끼는가? 아니면 의미를 나누고 있는가? 그 차이는 인생 전체의 방향을 바꾼다. 사람은 말로 사랑을 약속하지만 몸은 전혀 다른 언어로 말할 때가 있다. 입으로는 괜찮아라 하면서도 눈빛은 두렵다고 속삭인다. 말은 의식의 언어지만 몸은 무의식의 언어다. 그래서 진짜 친밀함은 말보다 행동 속에서 드러난다. 윤근 인간의 무의식이 언제나 표현의 통로를 찾는다고 말했다. 그 통로가 바로 몸의 제스처와 감정의 흐름이다. 사람은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무의식은 절대 숨지 않는다. 그의 손끝, 자세, 시선의 움직임, 모두가 내면의 진실을 고백한다. 우리는 관계 속에서 말을 너무 믿는다. 사랑해, 괜찮아, 믿어. 하지만 그 말들 뒤에는 종종 두려움, 의심, 불안이 숨어 있다. 그 반면에 침묵 속의 행동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한 사람의 시선 머무름의 방식, 상대의 말에 귀 기울이는 태도, 그 미묘한 움직임이 말보다 더 깊이 마음을 전한다. 진짜 친밀함은 말로 확인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일상 속의 작고 조용한 반복, 손을 내밀 때의 망설임, 눈을 피할 때의 떨림, 그리고 아무 말 없이 함께 있는 그 침묵 속에서 피어난다. 우리는 상대가 하는 말을 듣지만 진짜로는 그 말의 밑에 있는 감정을 듣고 있다. 당신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몸은 이미 모든 걸 말하고 있다. 그렇기에 진짜 친밀함은 입이 아닌 몸으로 쓰는 시다. 그 시는 문법도 없고 논리도 없다. 오직 진실만 있다. 당신이 진심으로 누군가를 이해하고 싶다면 그가 하는 말을 듣지 말고 그가 어떻게 존재하고 있는지를 보라. 그의 에너지, 움직임, 그리고 당신 곁에서의 공기의 흐름을 느껴보라. 거기에 그의 무의식이 있다. 거기에 그의 진짜 메시지가 있다. 말은 의심을 낳지만 행동은 진실을 드러낸다. 그리고 그 진실이 두 사람을 이어준다. 그때 비로소 육체는 언어가 되고 마음은 대답한다. 우리는 종종 사랑을 거창한 말이나 드라마틱한 사건 속에서 찾으려 한다. 하지만 진짜 친밀함을 구분짓는 것은 거대한 고백이 아니라 작고 조용한 몸짓 하나다. 그 몸짓은 너무나 단순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알아채지 못한다. 그러나 바로 그 안에 사랑의 깊이와 진실이 숨어 있다. 윤근 인간의 무의식을 상징으로 말하는 영혼의 언어라 했다. 그 상징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행동으로 드러난다. 당신이 무심코 내민 손, 상대의 얼굴에 잠시 머무는 시선, 혹은 아무 말 없이 그 사람 곁에 머무르는 시간, 이 모든 것이 무의식의 상징적 제스처다. 진짜 친밀함을 구분짓는 단 하나의 제스처가 있다. 그것은 지배가 아닌 포기에서 비롯된 행동이다. 우리가 누군가와 있을 때 의식하지 못한 채 상대를 통제하거나 자신의 두려움을 감추려 애쓴다면 그 관계는 깊어지지 않는다. 하지만 단 한순간이라도 그 모든 통제를 내려놓고 그저 존재로서 서로를 느끼는 순간, 그때 진짜 연결이 일어난다. 그 몸짓은 화려하지 않다. 오히려 너무나 조용하고 인간적이다. 그것은 상대에게 너를 믿는다고 말하지 않아도 몸 전체로 그 신뢰를 전달하는 태도다. 어쩌면 당신도 그런 순간을 경험했을 것이다.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마음이 완전히 열린 순간. 그때 당신은 상대의 눈을 통해 자신의 깊은 내면을 보았을지도 모른다. 그것이 바로 신비한 몸짓의 힘이다. 그 제스처는 하나의 무의식적 신호다. 그 신호는 우리를 안전하게 만들고 마음의 문을 연다. 그 안에서 사람은 처음으로 두려움 대신 신뢰를 선택한다. 그리고 그 선택의 순간, 친밀함은 단순한 관계를 넘어 영적인 경험으로 변한다. 그렇다면 이제 묻자. 그 단순한 몸짓 속에 숨겨진 진실은 무엇일까? 그 신호의 본질, 친밀함의 첫 번째 비밀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다음 장에서 드러날 포기의 심리학, 즉 진정한 내맡김의 의미다. 진짜 친밀함은 통제 속에서 태어나지 않는다. 그것은 오히려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조용히 모습을 드러낸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두려움을 느낄 때 통제하려 한다. 특히 남자는 자신을 지키기 위해 감정을 숨기고 약함을 부정한다. 그는 강해 보이고 싶어 하고 결코 흔들리지 않는 존재로 남고 싶어 한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진짜 힘은 통제 속에 있지 않다. 그것은 포기 속에서, 즉 자신을 내맡기는 용기 속에서 드러난다. 융은 인간의 영혼을 자기 셀프를 향한 여정으로 보았다. 그 여정의 첫걸음은 자아가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욕망을 내려놓는 일이다. 남자가 누군가에게 마음을 열 때 그는 단순히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다. 그는 자신의 자아를 잠시 내려놓고 존재의 깊은 층으로 들어가는 문을 연다. 그 문을 여는 순간 그는 더 이상 연기하지 않는다. 그는 진짜 자신이 된다. 포기란 약함이 아니다. 그것은 믿음의 증거다. 자신이 안전하다고 느낄 때만 인간은 자신을 내맡길 수 있다. 따라서 포기는 두려움을 초월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가장 용감한 행동이다. 진정한 남성성은 그래서 강요나 지배가 아니라 스스로의 힘을 내려놓을 수 있는 능력에서 빛난다. 그는 말하지 않아도 안다. 나는 너를 믿는다. 이 믿음이 존재의 언어로 전달될 때 여자는 느낀다. 그의 몸이, 그의 시선이, 그의 침묵이 이렇게 말한다. 나는 더 이상 너를 통제하지 않는다. 나는 너에게 나를 맡긴다. 그때의 관계는 바뀐다. 그 순간 단순한 접촉은 신뢰의 의식으로 변한다. 남자는 힘을 내려놓음으로써 오히려 더 강해지고 여자는 그 신뢰를 느끼며 자신의 중심이 깨어난다. 이것이 바로 진짜 친밀함의 시작이다.
우리가 잊고 있는 것은 이것이다. 포기란 사랑의 종착지가 아니라 사랑의 출발점이라는 것. 누군가를 온전히 받아들이기 위해선 먼저 자신이 가진 두려움과 통제의 욕망을 포기해야 한다. 그때야 비로소 두 사람 사이에는 새로운 공간이 생긴다. 그 공간의 이름이 바로 친밀함이다. 사람은 두려움을 느낄 때 움츠러들고 벽을 세운다. 그 벽은 자신을 지켜주는 듯 보이지만 사실은 사랑이 들어올 수 없게 막는 감옥이 된다. 그래서 진짜 친밀함은 그 벽을 허무는 일, 즉 스스로를 내어주는 용기에서 시작된다. 포기란 단순한 감정의 표현이 아니다. 그것은 내면의 신뢰가 외부로 드러나는 행동이다. 누군가에게 자신을 맡긴다는 건 그가 나를 상처 입히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이미 내 안에 자리했다는 뜻이다. 융은 이를 자기 셀프에 대한 신뢰의 확장이라 불렀다. 다시 말해 타인에게 자신을 맡길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자기 자신을 신뢰하기 시작했다는 증거다. 이 포기의 행위 속에서 남자는 처음으로 진정한 자유를 경험한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을 증명하려 하지 않는다. 지배하거나 완벽해 보이려 하지 않는다. 대신 그는 단순히 존재한다. 그리고 그 존재의 상태에서 여자는 그를 진짜 남자로 느낀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강한 남자는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다. 하지만 융의 시각에서 보면 진짜 강함이란 흔들리면서도 그 속에서 자신을 잃지 않는 능력이다. 포기 속에서 남자는 처음으로 자신의 불안과 마주한다. 그는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평화를 배운다. 이때 그의 몸짓은 달라진다. 움직임이 부드러워지고 시선이 따뜻해진다. 그는 더 이상 상대를 얻으려 하지 않는다. 대신 함께 존재하려 한다. 그의 에너지는 공격성에서 수용성으로, 불안에서 안정으로 변한다. 그런 남자 곁에서 여자는 느낀다. 이 사람은 나를 통제하지 않는다. 이 사람은 내 곁에서 나 자신이 되게 허락한다. 그 순간 그녀의 마음도 열린다. 왜냐하면 안전함은 신뢰를 낳고 신뢰는 사랑을 자라게 하기 때문이다. 결국 포기는 두려움의 반대말이 아니다. 그것은 두려움 속에서도 자신을 내맡길 수 있는 신성한 용기다. 그 용기가 있을 때 관계는 경쟁이 아닌 협력으로, 의심이 아닌 확신으로 변한다. 포기란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설 수 있는 힘을 배우는 것이다. 그리고 그 순간 남자와 여자는 비로소 동등한 영혼으로 마주선다. 포기가 일어나면 그 자리에 자연스럽게 피어나는 감정이 있다. 바로 신뢰다. 신뢰는 말로 약속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무의식이 느끼는 안정감, 여기서는 나 자신으로 있어도 괜찮다는 내면의 확신이다. 진짜 신뢰는 관계의 바탕이자 친밀함의 뿌리다. 포기가 문을 열었다면 신뢰는 그 문을 지나 영혼의 방으로 들어가는 길이다. 그 길은 언제나 두려움과 함께 시작된다. 왜냐하면 신뢰란 언제나 상처받을 가능성을 동반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바로 그 위험을 감수할 때 사람은 비로소 사랑의 깊은 층으로 들어간다. 융은 이렇게 말했다. 모든 관계는 두려움을 직면하는 연습이다. 신뢰란 두려움이 사라진 상태가 아니다. 그것은 두려움이 여전히 존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연다는 선택이다. 이 선택은 의식의 결정이 아니라 영혼의 결단이다. 남자가 여자를 믿을 때 그는 자신의 가장 약한 부분을 보여준다. 눈빛이 부드러워지고 침묵이 진심이 된다. 그는 여자의 몸을 만지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존재에 닿으려 한다. 그때 그의 손끝은 나는 너를 믿는다고 말한다. 그녀는 그 신호를 몸으로 느낀다. 그 감각은 언어보다 빠르고 논리보다 깊다. 신뢰란 상대가 완벽해서 생기는 감정이 아니다. 그것은 내가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내면의 허락에서 비롯된다. 다시 말해, 신뢰는 자기 자신을 향한 믿음이 먼저다.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타인도 믿지 못한다. 그래서 진짜 친밀함은 내면의 자존감이 관계 속에서 숨쉬기 시작하는 순간에 만들어진다. 두 사람 사이에 신뢰가 생기면 대화는 달라진다. 말보다 눈빛의 길이, 침묵의 무게가 더 큰 언어가 된다. 그때 관계는 더 이상 확인의 공간이 아니라 존재의 공간이 된다. 그 공간 속에서 사랑은 자라나고 영혼은 안식을 얻는다. 신뢰는 말이 아니라 기운이다. 그 기운은 따뜻하고 고요하며 안전하다. 그것이 깃드는 순간 두 사람의 몸은 서로의 경계를 잇는다. 그 경계가 사라질 때 친밀함은 드디어 영적 결합으로 변한다. 남자는 어릴 때부터 배워왔다. 흔들리지 마라. 울지 마라. 약해 보이지 마라. 세상은 그에게 강인함을 가르쳤지만 그 강인함은 종종 감정의 침묵으로 변했다. 그는 사랑받고 싶으면서도 감정을 내보이는 순간
자신이 작아질까 두려워한다. 그러나 진짜 강함은 결코 숨김 속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은 드러냄 속에서 피어나는 용기다. 윤근 인간의 영혼을 대극의 화해라 했다. 남성성과 여성성, 이성과 감정, 힘과 취약함, 이 모든 대립은 싸움이 아니라 통합을 향한 여정이다. 남자가 자신의 취약함을 인정할 때 그는 단순히 약해지는 것이 아니다. 그는 자신 안의 여성적 영혼 아니마와 연결된다. 그 순간 그는 더 이상 반쪽짜리 존재가 아니라 온전한 인간이 된다. 남성의 취약함은 부끄러움이 아니다. 그것은 영원히 숨쉬는 통로다. 눈물이 흘러야 마음이 깨끗해지고 떨림이 있어야 진심이 살아난다. 그 떨림 속에서만 그는 자신이 얼마나 깊이 사랑할 수 있는 존재인지 깨닫는다. 그러나 이 취약함을 드러내는 일은 고통스럽다. 왜냐하면 그것은 세상이 강요한 남자의 가면을 벗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는 그 가면 뒤에 숨어 자신을 지켜왔지만 이제 그 가면을 벗고 온전한 인간으로서의 자신을 보여야 한다. 그것이 바로 헌신의 시작이다. 헌신이란 타인에게 자신을 내어주는 행위가 아니다. 그것은 자신의 내면을 신뢰하며 그 신뢰를 관계 속에 심는 행위다. 남자가 마음을 열고 두려움을 인정할 때 그의 존재는 부드럽고 깊은 울림을 만든다. 그는 더 이상 완벽하려 하지 않고 대신 진실하려 한다. 이 진실함이 여자의 마음을 움직인다. 그녀는 그의 완벽함이 아니라 그의 진심에 반응한다. 그가 자신의 두려움을 숨기지 않을 때 그녀는 그 안에서 인간의 아름다움을 본다. 그것이 바로 취약함이 가진 신성한 힘이다. 결국 진짜 헌신은 감정의 포기가 아니라 감정의 개방이다. 그는 자신을 잃지 않고도 사랑할 수 있고 상처받을까 두렵지만 여전히 다가갈 수 있다. 그때 남자의 내면은 고요해지고 관계는 깊어진다. 그의 취약함이 바로 그의 가장 큰 힘이 된다. 진짜 신뢰는 한쪽이 주는 선물이 아니다. 그것은 두 영혼이 서로를 비추며 만들어내는 순환의 흐름이다. 한쪽이 마음을 열면 다른 쪽도 그 빛을 느끼고 조용히 문을 연다. 그 과정에서 두 사람은 더 이상 나와 너로 존재하지 않는다. 그들은 우리라는 하나의 호흡 속으로 들어간다. 신뢰의 가장 아름다운 순간은 침묵 속에서 일어난다. 말하지 않아도 안다. 상대의 숨소리, 눈빛의 흔들림, 손끝의 떨림 속에서 그들은 서로의 마음이 같은 리듬으로 뛰고 있음을 느낀다. 그 리듬은 이성으로는 설명되지 않는다. 그것은 무의식의 대화, 영혼이 교감하는 파동이다. 윤근 말한다. 관계란 두 무의식의 만남이다. 그 말은 진짜 연결은 의식의 수준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뜻이다. 우리는 말로 서로를 이해한다고 믿지만 사실은 더 깊은 곳에서 이미 서로를 알고 있다. 그 깊은 층에서 흐르는 것이 바로 상호 신뢰의 에너지다. 상호 신뢰가 생기면 관계는 안전해진다. 안전함 속에서 감정은 부드러워지고 마음은 자연스럽게 열린다. 서로의 결점을 감싸 안게 되고 실수조차 두려움이 아니라 이해의 언어가 된다. 그때 사랑은 더 이상 감정의 폭발이 아니라 평온한 확신으로 변한다. 이 신뢰의 공간에서 사람은 변화한다. 남자는 더 이상 자신을 증명하려 하지 않고 여자는 더 이상 불안을 증명하려 하지 않는다. 둘 다 존재로서 충분하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그 순간 그들의 관계는 의존이 아닌 상호 성장의 장이 된다. 상호 신뢰란 나는 너를 믿는다는 선언이 아니다. 그것은 나는 나 자신을 믿고 그래서 너를 믿을 수 있다는 내면의 울림이다. 이 울림이 두 사람 사이를 채우면 사랑은 더 이상 불안하지 않다. 그 사랑은 움직임이 적고 소리가 낮다. 그러나 그 고요함 속에서 두 영혼은 완벽히 연결된다. 신뢰는 결국 서로에게 자신을 허락하는 일이다. 그리고 그 허락이 주고받아질 때 친밀함은 육체를 넘어 하나의 영적 유대로 승화된다. 신뢰가 깊어지면 사랑은 자연스럽게 다른 차원으로 옮겨간다. 그때 두 사람은 단순히 서로를 좋아하거나 끌리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의 존재를 경외하는 단계에 들어선다. 경외란 상대를 이상화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존재 자체에 대한 경의, 진기, 다. 그의 미소 하나, 그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 그가 말없이 숨쉬는 그 순간조차 하나의 신성한 사건처럼 느껴진다. 윤근 인간의 영혼 안에는 신성한 중심, 즉 자기 셀프가 있다고 말했다. 사랑하는 사람을 경외하게 되는 순간 우리는 사실 상대를 통해 그 자기의 빛을 보고 있는 것이다. 그는 내게 신의 형상을 비추는 거울이 된다. 그를 바라볼 때 나는 내 안에 신성을 느낀다. 그래서 진짜 경외는 소유가 아닌 깨달음의 행위다.
욕망은 내가 너를 가지고 싶다고 말한다. 하지만 경외는 이렇게 속삭인다. 나는 너를 존중한다. 너는 그 자체로 완전하다. 그 차이는 엄청나다. 욕망은 긴장을 만들고 경외는 평화를 만든다. 욕망은 불안을 낳고 경외는 고요함을 낳는다. 남자가 여자를 경외하기 시작할 때 그는 그녀를 단순한 대상이 아니라 존재의 신비로 본다. 그녀의 몸보다 먼저 그녀의 내면이 보이고 그녀의 말보다 먼저 그녀의 에너지가 느껴진다. 그 순간 그는 더 이상 사랑을 얻으려는 자가 아니다. 그는 사랑을 경험하는 자, 즉 존재의 예배자가 된다. 경외 속에는 감사가 있다. 그녀가 존재함으로써 내 안의 부드러움이 깨어나고 그녀의 눈빛 속에서 나는 내 영혼의 온도를 확인한다. 그녀는 나를 완성시키는 존재가 아니라 나를 깨우는 존재다. 경외는 사랑의 성숙한 형태다. 그 안에는 집착이 없고 강요가 없다. 그저 고요한 인식만 있다. 당신이 여기 있다는 사실만으로 내 삶이 더 아름답다. 그때 사랑은 더 이상 거래가 아니라 기도와도 같은 상태가 된다. 말이 줄고 침묵이 많아진다. 그 침묵은 공허가 아니라 경외의 공간이다. 그곳에서 두 영혼은 서로를 바라보며 이해를 넘어선 어떤 거룩한 평화를 느낀다. 욕망은 불꽃처럼 타오르고 경외는 불빛처럼 오래 남는다. 욕망은 순간을 향하지만 경외는 존재 전체를 본다. 욕망은 너를 원한다는 소유의 언어로 시작되지만 경외는 너를 본다는 인식의 언어로 이어진다. 욕망은 본능이고 경외는 깨달음이다. 욕망은 몸을 흔들고 경외는 마음을 잠잠하게 한다. 욕망이 타오를 때 우리는 긴장한다. 그 긴장은 결핍에서 비롯된다. 너 없이는 내가 불완전하다. 그러나 경외는 충만함에서 흐른다. 너와 함께일 때 나는 완전함을 느낀다. 융은 욕망을 단순히 억눌러야 할 본능으로 보지 않았다. 그는 그것을 영원히 자기 자신을 회복하려는 시도로 보았다. 욕망은 결국 우리를 경외로 이끄는 문이다. 욕망이 없다면 사랑은 태어나지 않는다. 하지만 욕망에 머물러 있으면 사랑은 성숙하지 못한다. 욕망을 통해 우리는 몸을 만나지만 경외를 통해 우리는 영혼을 만난다. 경외의 단계에 이르면 사랑은 더 이상 흥분이 아니다. 그것은 존재에 대한 예의가 된다. 남자는 여자를 존중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여자는 그 시선 속에서 자신의 신성을 느낀다. 그녀는 단순히 누군가의 욕망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의 신적 현존으로 경험된다. 욕망은 손으로 닿으려 하지만 경외는 마음으로 감싼다. 욕망은 상대를 잡으려 하지만 경외는 상대를 살아있게 한다. 욕망은 순간을 붙잡으려 하지만 경외는 시간을 멈추게 한다. 그리고 그 순간 사랑은 더 이상 욕망의 연속이 아니라 기도의 형태를 띈다. 그 기도는 종교적인 것이 아니라 존재적인 것이다. 당신이 살아있다는 것, 당신이 내 앞에 존재한다는 것, 그것만으로 내 영혼은 이미 감사하다. 경외는 관계의 가장 높은 상태이자 욕망이 정화되어 사랑으로 승화된 형태다. 그곳에서는 상대를 소유하려는 충동이 사라지고 그 대신 이해와 감탄 그리고 깊은 평화가 자리한다. 그것이 바로 성숙한 사랑의 표정이다. 경외가 마음의 신성한 울림이라면 정서적 투자는 그 울림을 현실 속에 뿌리내리는 행위다. 사랑이 진짜가 되려면 감정만으로는 부족하다. 사랑은 시간을 필요로 하고 관심을 필요로 하며 무엇보다도 지속적인 존재의 참여를 필요로 한다. 사람들은 흔히 사랑을 감정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융은 이렇게 말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의지의 행위이다. 정서적 투자는 바로 그 의지의 증거다. 그것은 일시적인 열정이 아니라 매일같이 선택하는 작은 행동들의 연속이다. 정서적 투자를 한다는 것은 상대의 감정에 귀 기울이고 그의 리듬에 맞추며 때로는 자신의 속도를 늦출 줄 아는 것이다. 그것은 함께 존재한다는 단순한 사실을 깊은 예술로 바꾸는 과정이다. 남자가 진정으로 한 여인에게 투자할 때 그는 단순히 시간을 주는 것이 아니다. 그는 자신의 주의력을 준다. 그녀가 말하지 않아도 그녀의 미묘한 감정의 변화를 읽고 그녀의 피로 속에 숨어 있는 침묵의 의미를 알아차린다. 그 주의력은 그녀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한다. 나는 너를 보고 있다. 나는 너를 느끼고 있다. 정서적 투자는 그래서 에너지의 교환이다. 그것은 돈이나 선물로는 대신할 수 없는 정신적 헌신이다. 그 안에는 존재의 진심이 들어있다. 그 진심이 반복될 때 두 사람의 관계는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 기억으로 남는다. 몸이 아닌 마음이 기억하는 사랑. 그것이 진짜 관계의 흔적이다.
사람은 자신이 주에 깊게 들여다본 것만 기억한다. 그러므로 정서적 투자는 기억을 만든다. 기억은 관계의 뿌리가 되고 그 뿌리 위에서 신뢰와 경외가 자란다. 그것이 바로 사랑이 깊어지는 보이지 않는 과정이다. 정서적 투자가 없는 관계는 아무리 열정적이라도 곧 식어버린다. 하지만 정서적 투자가 있는 사랑은 시간이 흘러도 빛을 잃지 않는다. 그 사랑은 일상의 틈새에서도 자란다. 조용한 아침 인사, 사소한 질문, 한순간의 눈맞춤 속에서 그 모든 작은 행동이 하나의 고백이 된다. 정서적 투자는 결국 이렇게 속삭인다. 나는 너를 단순히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너에게 시간을, 관심을, 나의 생명력을 주고 있다. 그것이야말로 진짜 헌신의 형태이자 사랑의 현실이 되는 순간이다. 관심은 순간의 불빛이고 투자는 지속되는 불이다. 관심은 눈을 머무르게 하지만 투자는 마음을 머무르게 한다. 관심은 지금을 본다. 그러나 투자는 시간의 전체를 본다. 많은 관계가 초반엔 뜨겁다. 눈빛이 불타오르고 말이 넘치고 감정이 폭발한다. 그러나 그 불은 금세 식는다. 왜일까? 그것은 관심이 투자의 옷을 입었기 때문이다. 관심은 에너지를 쏟는 듯하지만 깊이가 없다. 그것은 일시적인 몰입이자 감정의 파도에 불과하다. 정서적 투자는 다르다. 그것은 시간과 의식에 누적된 선택이다. 매일같이 돌아보고 들어주고 느껴주며 그 존재가 내 삶 속에서 차지한 자리를 존중하는 일이다. 윤근 말했다. 모든 관계는 의식의 훈련이다. 그 훈련이 바로 지속성이다. 투자는 한 번의 강렬한 감정보다 1000번의 조용한 관심으로 이루어진다. 그 속에서만 관계는 신뢰로 변하고 신뢰는 다시 친밀함으로 이어진다. 남자는 종종 착각한다. 내가 그녀에게 집중하고 있다면 나는 이미 투자하고 있다. 그러나 집중은 순간의 에너지이고 투자는 존재의 헌신이다. 집중은 무엇을 얻기 위해 쓰지만 투자는 그저 함께 있기 위해 쓰인다. 투자는 속도를 늦춘다. 그는 서두르지 않는다. 그녀의 말에 숨이 섞일 때까지 기다리고 그녀의 마음이 스스로 열릴 때까지 기다린다. 그 느림 속에 진심이 깃든다. 그 느림이 곧 신뢰다. 관심은 시선을 주지만 투자는 존재를 준다. 관심은 감정의 불꽃을 켜지만 투자는 영혼의 등불을 켠다. 그 등불은 폭풍에도 꺼지지 않는다. 그 빛이 어두운 날의 길을 밝혀준다. 결국 사랑을 오래 지속시키는 것은 열정이 아니다. 그것은 꾸준히 머무는 의식의 힘이다. 매일같이 나는 오늘도 여기에 있다고 말하는 태도. 그 반복이 사랑을 진짜로 만든다. 그때 사랑은 습관이 아니라 영혼의 루틴이 된다. 투자는 말이 필요 없다. 그의 손길, 그의 기다림, 그의 눈빛 하나가 말한다. 나는 내 곁에 있다.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사람은 종종 약속을 말로 한다. 그러나 진짜 약속은 침묵 속에서 이루어진다. 그것은 문장으로 존재하지 않고 행동으로 증명된다. 침묵의 약속이란 나는 여기에 있다는 조용한 선언이다. 그 선언은 목소리로 말하지 않아도 존재 전체로 전해진다. 융근 말했다. 행동은 영혼의 언어다. 침묵의 약속이란 바로 그 언어로 쓰인 신의 문장이다. 그것은 하루하루 반복되는 사소한 행동들 속에 숨어 있다. 문을 닫는 손길의 부드러움, 상대의 피로를 알아차리는 눈빛, 그가 아무 말 없이 기다리는 시간, 이 모든 것이 나는 여전히 너를 선택하고 있다는 표시다. 말로 한 약속은 쉽게 흔들리지만 몸으로 지켜낸 약속은 기억 속에 각인된다. 그것은 의식보다 더 오래 남는다. 왜냐하면 그 약속은 논리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존재의 습관으로 쌓인 것이기 때문이다. 침묵의 약속이 진짜 헌신인 이유는 하나다. 그 안에는 계산이 없고 그저 함께 있기로 한 선택만이 있기 때문이다. 그 선택은 매일 반복된다. 서로의 불완전함을 보면서도 서로의 마음에 머무는 결정, 그것이 진짜 관계의 근육을 만든다. 남자는 이 침묵의 약속을 통해 처음으로 사랑이 의무가 아닌 자유임을 배운다. 그는 해야 해서가 아니라 하고 싶어서 머문다. 그 자유 속에서 그의 헌신은 더 깊어진다. 그의 존재는 단단해지고 여자는 그 안정감 속에서 자신의 영혼을 편히 펼친다. 이 침묵의 약속이 반복될 때 두 사람 사이에는 언어를 넘어선 신호가 생긴다. 서로의 숨결만으로도 안심이 되고 서로의 부자의 속에서도 연결이 느껴진다.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가장 강한 형태의 약속이다. 결국 사랑의 완성은 말로 확인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일상의 작은 행동 속에서 조용히 그러나 꾸준히 계속되는 존재의 증명이다. 그 증명이 쌓일 때 두 사람은 비로소 이렇게 속삭이지 않아도 느낀다. 당신은 내 선택이다. 오늘도 내일도. 말은 마음을 표현하려 하지만
진짜 마음은 말보다 깊은 곳에서 흐른다. 그곳에는 언어가 닿지 않는다. 오직 침묵만이 통역자가 된다. 진정한 친밀함은 그 침묵의 언어로 대화하는 능력이다. 그 언어는 아주 미묘하다. 한쪽의 숨결이 바뀌는 리듬, 눈빛이 잠시 머무는 방향, 손끝의 온도, 그리고 공간을 공유하는 방식, 이 모든 것이 나는 너를 느끼고 있다. 는 무의식의 시르가 된다. 윤근 무의식을 보이지 않는 심리적 풍경이라 불렀다. 그 풍경 속에서 영혼은 말없이 신호를 보낸다. 그 신호는 말보다 빠르고 감정보다 깊고 이성보다 정확하다. 진짜 친밀함이란 그 신호를 감지하고 해석하는 능력, 즉 영혼의 청각을 되찾는 일이다. 두 사람이 이 침묵의 언어를 배우면 관계는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이동한다. 말이 줄어들수록 오해가 줄고 감정이 고요해질수록 이해가 깊어진다. 그들은 서로를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 존재 자체로 서로를 이해한다. 이 언어의 문법은 단순하다. 듣는 것, 존재하는 것, 그리고 보는 것. 듣는다는 건 단순히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상대의 감정이 머무는 공간을 듣는 것이다. 존재한다는 건 반응하지 않고 그저 함께 있는 것이다. 본다는 건 판단 없이 그 사람의 영혼을 바라보는 것이다. 그 순간 관계는 침묵 속에서 확장된다. 말이 끊기면 마음이 연결된다. 육체가 멈추면 에너지가 흐른다. 그 고요함 속에서 사람은 느낀다. 우리는 같은 공간에 있지만 사실은 같은 영혼 안에 있다. 이 언어를 이해하는 사람은 외롭지 않다. 그는 세상의 소음 속에서도 한 사람의 존재가 자신을 감싸고 있음을 안다. 그것이 바로 친밀함의 가장 높은 형태, 영혼이 서로를 알아보는 침묵의 대화다. 그 침묵은 아무것도 숨기지 않는다. 오히려 이렇게 말하고 있다. 나는 너를 믿는다. 나는 너를 본다. 나는 너를 느낀다. 그리고 나는 여전히 여기에 있다. 나는 이제야 안다. 한때 나는 쾌락을 친밀함이라 착각했다. 몸이 가까워지면 마음도 가까워진다고 믿었다. 하지만 그건 불빛과 불꽃을 혼동한 것이었다. 불빛은 따뜻하지만 오래가고 불꽃은 뜨겁지만 금세 사라진다. 그때의 나는 불꽃만을 좇았다. 시간이 흘러서야 깨달았다. 육체는 기억하지 않는다. 하지만 마음은 기억한다. 손끝에 닿았던 감정보다 그때 나누었던 의미가 더 오래 남는다. 내가 그녀의 눈빛 속에서 느낀 건 욕망이 아니라 나를 비추던 영혼의 거울이었다. 융은 말했다. 의식이 없는 욕망은 파괴를 낳고 의식이 깃든 욕망은 창조를 낳는다. 나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한 채 쾌락을 추구하면서 사랑을 잃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깨달았다. 욕망이 잘못된 게 아니라 욕망의 방향이 잘못되어 있었음을. 그때 나는 내 안의 공허함을 메우기 위해 누군가를 찾았지만 이제는 내 안의 충만함으로 누군가를 만난다. 사랑은 결핍의 해결이 아니라 풍요의 나눔이라는 걸 알게 되었다. 그 차이를 이해하는 순간 내 마음의 방향이 바뀌었다. 나는 더 이상 사랑을 증명하려 하지 않는다. 대신 사랑을 경험한다. 그녀를 소유하려 하지 않고 그녀와 함께 존재하려 한다. 그녀의 침묵이 내 안에서 울릴 때 나는 그것이 진짜 친밀함의 소리임을 안다. 내가 배운 것은 단순하지만 깊다. 육체의 결합은 순간을 채우지만 영혼의 결합은 삶 전체를 채운다. 그 차이를 알아차리는 순간 사랑은 더 이상 불안하지 않다. 그것은 평화로워지고 성숙해진다. 이제 나는 묻지 않는다. 그녀가 나를 사랑하나? 대신 이렇게 묻는다. 나는 그녀 안에서 나 자신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 물음이 나를 성장시켰고 그 대답이 나를 자유롭게 했다. 그리고 나는 깨달았다. 진짜 친밀함은 누군가와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그를 통해 나 자신을 더 깊이 알아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이제는 당신에게 묻고 싶다. 당신은 사랑을 어떻게 경험하고 있는가? 당신의 친밀함은 몸의 언어로만 말하고 마음의 언어로는 침묵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모두 사랑을 원하지만 그 사랑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지는 않다. 진짜 친밀함은 편안하지 않다. 그것은 자신을 드러내는 일이고 자신의 그림자와 마주하는 일이다. 윤근 말했다. 타인을 사랑하려면 먼저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한다. 그 말은 단순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깊은 영혼의 과제가 숨어 있다.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은 자신의 어두움까지 품는다는 뜻이다. 그 어두움과 화해하지 않은 사람은 결코 타인의 빛도 받아들일 수 없다. 당신은 관계 속에서 어떤 언어로 사랑하고 있는가? 말로 사랑을 증명하려 하는가? 아니면 행동으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가?
당신의 손길은 신뢰를 전하고 있는가? 아니면 두려움을 숨기고 있는가? 그 질문에 솔직히 답할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변화의 문 앞에 서 있는 것이다. 진짜 친밀함은 보려는 의지에서 시작된다. 상대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먼저 보는 의지. 당신이 두려움을 직시할 때 그 두려움은 더 이상 당신을 지배하지 않는다. 당신이 상처를 인정할 때 그 상처는 더 이상 약점이 아니다. 그것은 사랑이 통과할 문이 된다. 이제 당신의 삶을 천천히 돌아보라. 스쳐 지나간 관계들, 아직도 마음에 남은 얼굴들, 그 안에 어떤 진실이 숨어 있었는가? 그들이 당신에게 무엇을 가르쳤는가? 그 질문을 외면하지 마라. 그 안에 당신의 성장의 실마리가 있다. 친밀함은 연습이 아니라 영혼의 훈련이다. 듣는 법, 보는 법, 기다리는 법을 배우는 일이다. 그 훈련 속에서 인간은 조금씩 사랑을 배운다. 사랑은 천둥처럼 찾아오지 않는다. 그것은 아주 작은 순간들 속에서 조용히 우리를 바꿔놓는다. 이제 당신이 그 침묵의 언어를 배울 차례다. 당신의 마음으로 듣고 당신의 눈으로 느끼고 당신의 존재로 말하라. 그때 비로소 당신은 깨닫게 될 것이다. 사랑은 행동이 아니라 하나의 상태라는 것을. 이제 우리는 여정을 마무리하려 한다. 그러나 이 끝은 단순한 결론이 아니라 하나의 계시, 다. 우리가 이야기해온 친밀함은 결국 육체의 기술도 감정의 교환도 단순한 관계의 공식도 아니었다. 그것은 인간이 자기 자신과 그리고 타인의 영혼과 깊이 연결되는 길이었다. 진짜 친밀함은 서로의 몸을 맞대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진실을 마주하는 일이다. 그 진실은 종종 두렵고 불편하고 때로는 고통스럽다. 그러나 바로 그 지점에서 영혼은 깨어난다. 왜냐하면 사랑이란 편안함의 결과가 아니라 진실의 용기이기 때문이다. 당신이 포기할 때 관계는 시작된다. 당신이 신뢰할 때 관계는 숨을 쉰다. 당신이 경외할 때 관계는 성장한다. 당신이 투자할 때 관계는 뿌리를 내린다. 그리고 당신이 침묵의 약속을 지킬 때 관계는 영원으로 확장된다. 이 5단계는 단지 관계의 기술이 아니다. 그것은 인간이 자기 내면의 신성함으로 돌아가는 영혼의 여정이다. 포기는 자아를 내려놓는 행위, 신뢰는 내면의 믿음을 심는 행위, 경외는 존재의 신성을 인식하는 행위, 투자는 그 신성을 일상 속에 실현하는 행위, 그리고 침묵의 약속은 그 신성을 사랑으로 증명하는 행위다. 융근 말했다. 인간이 사랑할 때 그는 신성의 일부를 경험한다. 그 말의 뜻을 이제 조금 알 것 같다. 진짜 친밀함은 신성의 그림자를 스치는 순간이다. 그 순간 두 영혼은 서로를 통해 자신을 본다. 그는 그녀를 통해 자신의 상처를, 그녀는 그를 통해 자신의 힘을 발견한다. 그 만남이 바로 계시의 순간이다. 사랑은 설명되지 않는다. 그것은 오직 경험으로만 이해되는 진실이다. 그 진실은 몸을 통해 시작되지만 마음에서 깊어지고 결국 영혼에서 완성된다. 그 여정이 바로 인간이 배우는 마지막 언어, 존재의 언어다. 이제 당신에게 남은 것은 단 하나다. 그 언어를 살아내는 일, 말보다 행동으로, 두려움보다 신뢰로, 불안보다 헌신으로. 그렇게 당신의 하루하루가 작은 사랑의 계시가 되기를. 그리고 당신이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되길 바란다. 진짜 친밀함은 몸이 아니라 영혼이 기억하는 일이다. 포기, 신뢰, 경외, 투자, 침묵의 약속. 이 5단계는 인간이 사랑을 통해 의식의 깊이로 성장해가는 여정이다. 그 길의 끝에는 단 하나의 메시지가 있다. 진짜 친밀함은 말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존재로 드러나는 것이다.